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연합회 카츠를 출범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연합체를 조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회에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해온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연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오픈마이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사역자와 직원을 구할 때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담임 목회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2022 한일 청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연합조직 카츠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18개 신학대 총학생회와 원우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연합단체를 조직한 첫 사례입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자성은 우리 영광! 한국교회 성김은 우리 영광! 한국교회 사무 전통은 우리 영광! 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생 130명이 전국 신학대 학생연합 출범을 위해 22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우려가 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단과 교파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과제인 자성과 섬김, 상호 존중의 실천을 위해 예비 목회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KATS는 이날 공식 출범하기 전 2019년 9월 첫 모임을 가졌고 감리교 신학대, 장로회 신학대, 한세대 등 국내 18개 신학대 전현직 총학생 회장단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노숙인 나눔 사역, 구두 닦기 등 봉사활동과 성지순례, 기도의 날 등으로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출범식에 축사 영상을 보낸 교단과 연합기관 대표들은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회복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며 제2의 복음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며 또 거룩한 부흥과 갱신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환상을 누가 품고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KATS 초대 대표를 맡게 된 최영선 목사는 20-30년 이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미래 세대들이 교단과 교파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원들은 연합회 출범을 준비할 당시 교단과 교파의 차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출범식장에는 임원진들의 찬양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의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카츠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앞으로 임원진 12명과 18개 신학대 총학생회, 원우회 임원 등 총 66명이 주축으로 연합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기도의 날을 갖고 겨울방학에는 학교별로 국내 성지들을 순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칼뱅 신학으로도 잘 알려진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확산시킨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유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청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기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22일 열린 30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목회와 연구에 동참해온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원이 주창하는 개혁주의는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에게서 발단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신앙생활에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는 활동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날 예배는 설립 때부터 30년간 개혁주의 신학을 알려온 설교연구원장 서창원 목사의 설교로 시작됐습니다. 서 목사는 교회의 성장만을 중시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주를 이룰 당시 개혁주의를 지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세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는 영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세계의 개혁교회의 지도자들과 끈끈한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고 다음으로 연구원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축하를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축사에 나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최승락 교수는 청중만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늘어난 시대라며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설교를 지키는 일에 연구원이 계속해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의 설교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마는 이런 시대를 앞에 두고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의 사명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선 개혁신학의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조엘 비키 총장과 그린빌 신학교 조셉 파이파 전 총장이 주 강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미나는 3박 4일간 믿음의 확신과 성장, 개혁주의 교회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후위기 기독인연대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오픈마이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연대는 기도회에서 내달 9월 기후정의 행동과 함께 진행할 9.24 기후정의 행진을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기도회는 사전 신청자의 연대 발언과 찬양,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환경 문제로 일어난 폭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오픈마이크 기도회는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7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 중 절반 이상은 교회 사역자나 직원을 구할 때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달 담임 목회자 총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 잘 모르겠다는 20%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2022 한일 청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오는 26일까지 파주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되며 양국 청년 50여 명이 만나 다양한 의제들을 나누고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24일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558차 수요 시위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교회협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화해와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지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플랫폼은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로 양국에서 구성된 22개 연대체와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21일 정경철 원로 목사 추서 및 유진성 제2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정경철 목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 총회장, 부산 기독교 총연합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사역 중 별세했습니다. 정 목사 후임으로 담임 목사에 취임하는 유진성 목사는 미국 팔로알토 아이교회 담임 목사, 기아성 청소년부 담당을 거쳐 교회 부목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기아성 강원식 총회장은 설교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은 정경철 목사에 이어 후계자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며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일본 현지 선교회가 일본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17일부터 4일간 일본 오사카 교회에서 5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샬롬의 나팔을 울려라, 공생과 협력의 50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권역장 정연원 선교사를 비롯한 28가정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중 발제에 나선 일본 그리스도교회 증경총회장 사와 마사유키 목사는 한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교회가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일본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며 한때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던 일본 교회가 복음 전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50년 전 1972년부터 일본 선교를 시작해 현재 51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천 송전교회가 열악한 가정 환경에 처한 탈북자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립 112주년을 맞은 송전교회는 교인들이 모은 특별 헌금 300만 원을 거주 환경이 열악한 탈북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탈북민은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며 남편은 위암 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교회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그동안 정서적인 도움으로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고 탈북민은 10년 만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김병우 담임 목사는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 전동의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지에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복지 약자를 잘 찾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다음 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5곳의 1기 신도시별 전담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직을 걸고 공약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직접 충격 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 소음도 기준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현재보다 각각 4데시벨 낮췄습니다.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 40데시벨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 기준도 2025년부터 축소됩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5,164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19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2020년 5,183만 명으로 2,800여 명 줄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진 겁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였고 1인 세대가 약 946만 세대로 사상 처음 전 세대 비중의 40%를 돌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과도한 의료비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5만여 명에게 모두 2조 3,860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으로 수혜자의 83.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의 빈민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에 있던 한인교회가 주민들을 위해 예배당을 대피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지난 21일 자카르타 스나얀 인근 심푸르그 지역에서 오전 10시 30분께 대규모 화재가 나 100채가 넘는 가옥이 불에 탔고 주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카르타 소망교회는 당시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마을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주민들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교회 문을 열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교회가 마을을 많이 도와주는데 가장 어려운 때에도 도와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최근 북반구를 강타한 가뭄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습니다. 각국이 가뭄으로 농업부터 전력, 제조업, 관광업 등 분야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각국에선 주요 하천이 말라 농작물 생산이 줄고 용수 부족으로 수출품 생산에도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에르빈 라이즈너 교수팀이 식물의 광합성에서 영감을 받아 수면에서 햇빛과 물을 이용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 이파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야외 실험을 한 결과 인공 이파리가 실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수면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첫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공 이파리의 크기를 키워 바다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가 대기 오염의 주범인 오토바이 매연 단속에 나섭니다. 23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오는 2024년부터 2년간 최소 5년간 사용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검은 매연을 내뿜는 오토바이를 적발하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외여행을 하려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자국 공항을 시범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항당국과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협조관은 22일 남부 에이라트에 있는 라몬 신공항에서 아르키아 항공 여객기가 팔레스타인 주민 43명을 태우고 키프로스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같은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타고 라몬 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한 뒤 요르단 암만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경북 서부에 최고 5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 5에서 30mm입니다. 낮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턴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30도 아래로 낮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8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30도, 부산은 26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합이란 복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지만 이루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즉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전국 신학대학교 간 연대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미래의 목회자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